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60대 이후의 삶,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인생에서 황금기로 불리는 60세. 이 시점부터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5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성공을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의 화환 숫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더 많은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창회, 모임, 경조사 그 모든 일정이 제 삶의 한 축을 차지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의 숫자가 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필요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보니 이름만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휴대폰 속 연락처 중 몇 명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있나요? 필요 없는 관계를 줄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 한편 욕심도 내려놓아야 할 목록 중 하나입니다. 최근 만난 한 친구는 은퇴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남편이 퇴직 후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수익을 올려보겠다는 욕심이 부른 결과였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치 산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현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식습관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를 접하면서 의사와 상담 없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가 관절에 좋대, 저 건강식품이 기억력에 좋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무분별한 보충제 섭취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연륜이 쌓이다 보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져서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이런 조언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해도 어른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나이든 사람의 조언이나 훈계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주 하게 되는 4가지 말버릇이 있습니다. 첫째는 잔소리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죠. 둘째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는 푸념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자주 토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넷째는 고집스러운 말투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죠. 이런 말버릇들은 결국 세대 간의 벽을 더 높게 만들 뿐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자세입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은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의 6,580%를 앉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덜 앉아 있어도 혈압이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들은 격렬한 운동보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특별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평소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집안일도 직접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리는 거죠. 미국의 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하루 30분만 덜 앉아 있어도 당뇨병 위험이 17%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하죠. 특히 관절이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 덜 앉아있기가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TV를 보면서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앉아있지 말고 서서 하거나 걸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다면 함께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활동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다른 것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줄이되 진정한 친구와의 교감은 늘리고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줄이되 건강한 식사는 늘리며 앉아있는 시간은 줄이되 즐거운 활동은 늘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노년의 삶이 아닐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사회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에 무작정 뛰어듭니다. 봉사활동, 노인대학, 취미교실 등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시는 거죠. 물론 이런 적극성은 좋지만 때로는 과유불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은퇴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주말에는 산악회 활동까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죠. 결국 본인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서예만 남기고 다른 활동은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활동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골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도 욕심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외국어까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죠.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바로 주거 환경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큰 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집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만난 한 70대 부부는 25년 동안 살았던 2층 집을 과감히 정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쉬웠지만 이사 후에는 오히려 삶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집 청소도 쉬워졌고 무엇보다 이동이 편해져서 밖에 나가는 횟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주거 환경을 바꿀 때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접근성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등 자주 가는 곳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차가 없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필요한 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는 추억도 많고 정든 이웃들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넓고 멋진 집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실용성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기의 소비 습관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삶의 질을 위해 적절히 소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본인의 삶을 너무 궁색하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노년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나친 절약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분별한 소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소비는 늘리되 체면이나 허례 허식을 위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이자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더 체계적인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퇴직 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먼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운동과 수면의 관계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디지털 기술과의 관계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이 된 시대에서 이러한 기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디지털 기기에 빼앗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죠. 물론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이나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건강에도 일상생활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 노인복지관의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특히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기능은 잘 익혀서 활용하되 불필요한 콘텐츠 소비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뱅킹 앱이나 교통 앱 같은 실용적인 기능은 배워두되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감, 외로움, 불안감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비교하는 습관은 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이라고 생각하거나 과거의 자신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대부분 현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SNS에는 보통 좋은 면만 올라오기 마련이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미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옵니다. 매일 작은 것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울증을 극복한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억지로 무시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산책을 한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여가 생활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입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분은 서예, 한문, 컴퓨터, 영어 등 4-5개의 강좌를 동시에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또한 여가 활동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활동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나 체력에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활동적인 것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는 등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줄여야 하지만 반대로 의미 있는 관계는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3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치매의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갈등이 잦아지고 대화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에는 서로의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하루에 한 번은 꼭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제2의 신혼을 즐기고 계신 부부들도 많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데 이는 노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내면의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의 학습 능력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80세에 첫 시집을 내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시다가 문해 교육을 통해 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로 쓰다 보니 어느새 시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 배우니까 더 감사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맛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라고 하셨죠. 또한 이 시기에는 영성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자연과의 교감이나 명상을 통해 내적 평화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은 노년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줄여나가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칫 노년기가 포기와 절제의 시기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유와 해방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하신 교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본인의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 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그리다 보니 이제는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늘 규율과 책임감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붓을 놀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또 다른 분은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평소 관심 있던 원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먹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기며 살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이처럼 노년기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마음의 짐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감정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러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더 힘들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원망이나 미움을 내려놓았을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선택들이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하시지만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권의 노인들이 더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웰 다잉 웰 마이너스 다이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남기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적 결정에 대한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기의 우울증도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2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남들에게 알리기를 꺼려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울증의 신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아프다고 호소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 근본 원인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우울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늙어서 그런 거야라고 단순히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기억력 관리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치매를 걱정하게 되는데 사실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건강한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억력 관리를 위해 뇌의 근육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화되듯이 뇌도 적절한 자극과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책 읽기, 퍼즐 풀기,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의 활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도 기억력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과다한 당분과 포화지방은 인지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늘려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는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발견의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늘려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까지 일상의 작은 축복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배려하는 마음도 늘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방식과 고집을 고수하기 쉽지만 오히려 더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세대 간 소통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줄여야 할 것들과 늘려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고 격정적인 리듬이었다면 노년기는 좀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선율로 바뀌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자신만의 특별한 음색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교향곡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